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북한 주간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5일부터 어제 5월 12일까지 김정은의 일일 지시문이고 북한 노동당의 일일 지령서인 노동신문을 분석하고 주간의 북한 관련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김정은이 이번 주에도 내가 김일성 때도 김정일 때도 이 두 귀에 고속도로가 뚫릴 정도로 들었던 정책과 그 실현 방도 및 과업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그가 2대건 3대건 변할 수 없는 족속이다. 변하려고 조금이라도 단계를 늦추는 순간 저 체제는 무너진다. 이런 가장 위험한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체제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간 북한 노동신문이 거의 매일 떠든 전국 전민 가물과의 투쟁, 그 다음에 모내기의 모든 힘을 총동원 총집중 방침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김일성 족속의 권력 세습 야망, 저는 이것을 김일성 족속의 국가 비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70년간 부단히 수정 보충하면서 수립된 주민 통치 시스템과 그 작동 원리가 변하지 않는 이상 북한 체제는 60년 전이건 40년 전이건 20년 전이건 10년 전이든 오래건 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시사 주제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이 주간 내내 광분한 소위 가물에 위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산악 같은 투쟁과 이걸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김정은과 노동당을 통해서 본 북한 김일성 족속의 농업 정책 중에서 모내기 총동원 과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창이거든요. 세 번째는 김정은이 그제 개최했다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구 회의 본질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은과 노동당이 주간 내내 노동신문을 통해 떠든 가뭄에 우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산악 같은 투쟁 과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이 문제를 들고 나오기에 앞서서 이런 말을 했대네요. 노동신문에 게재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은 농사를 잘 지어서 인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노동신문은 올해 위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전국 전민의 산악 같은 투쟁은 김정은의 고언이 보이전이라고 딱 명찰을 달았습니다. 국가가 마땅히 먹여 살려야 하는 주민들의 식량 문제 해결도 김정은 고언이 보위 존으로 둔갑시키는 나라는 이 지구촌에 동서고금에 김일성 족속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노동당은 가뭄 피해를 돌파하기 위한 과업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째, 전체 북한 주민이 강줄기를 돌려서라도 땅속의 물을 다 퍼내서라도 김정은이 제시한 전투적 과업을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사실 제가 1970년대 중후반에 종합대학 졸업하기 전에 황해남도 연안군 장공리에 300명 서주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김일성의 무슨 교실을 받들고 지하수 찾기 운동, 물길 돌리기 운동 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 숱한 멀쩡한 농경지들이 심히 다 파괴되었댔습니다. 그때 그곳 주민들이 정말로 가슴 아파했던 그 모습이 어느 이 순간도 눈에 선합니다. 그 다음에 가뭄 피해 막기 위한 두 번째 과업입니다. 전국 전체 인민이 내일 당장 비가 온다 해도
오늘 24시까지는 맡겨진 물줄기 계획을 무조건 끝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김정은과 노동당의 이 주장을 듣고 저는 김일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놈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일 아침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오늘 밤 12시까지는 사회주의 건설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소위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명언으로 되어 있는데 김정은이 얼마나 체제 유지가 역부족이면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한 김일성의 말까지 소환했겠습니까? 그다음에 가뭄 피해 방지를 위한 세 번째 과업입니다. 이게 또 압권입니다. 강냉이 포기들에 대한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것입니다. 뭔 소리인지 처음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달걀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뚫을 수 있다고 한 김정은이 도깨비 관념론에 따라 강냉이 즉 옥수수를 사상교양하라는 그 뜻인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도 아니고 강냉이 포기들에 대한 해당한 대책을 세우랍니다. 예, 김정은이 작년 말 당중앙위원회 제8기 몇 차, 4차 회인가 6차 회인가 거기 전원회에서 발표한 인민식생활을 강냉이와 감자로부터 쌀과 밀가루로 전환시킬 때 대한 정책을 해놨는데 이것만 놓고 볼 때 애새끼 김정은은 어지간히 급한가 봅니다. 안고의 격언이 있습니다. 굶주린 백성에게는 어떤 충성심도 기대하지 말라. 김정은은 지금 분명히 제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동신문이 주간 내내 광분하면서 떠든 김정은과 노동당의 농업정책 중에서 소위 모내기 총동원 총집중 과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소위 전국 전민의 모내기 총동원 총집중이 쌀로서 당과 혁명 보위 전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여기서 당은 김정은입니다. 사실 이런 선전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훨씬 뒤로 후퇴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분명히 사입이지만 늘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세뇌했습니다. 쌀은 곧 사회주의다. 쌀로부터 공산주의를 건설한다. 이런 슬로건을 늘 세뇌시켰습니다. 결국 오늘의 김정은 신세는 쌀로부터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그거는 어디 물 건너가고 쌀 곧 인민의 식생활을 풀어야만 김정은 자신이 보위된다는 절대절명의 코너에 몰려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노동신문을 통해 제시한 소위 모내기 전투 승리를 위한 전위민족 과업에 대해서 정리한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북한의 전체 일군 당원 근로자가 농촌지원 총투로 법석 끌어야 한다. 그러자면 농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일에 인민을 동원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며 모내기에 동원된 인민들이 하루 모내기 전투 과제를 정확히 수행했는가 하는 것을 매일 청하지어야 한답니다. 제가 70년대부터 겪은 일과입니다. 두 번째, 전체 인민이 한 평의 논을 썰어치고 한 대의 변모를 꽂아도 눈짐작, 손짐작으로 대충 하지 말고 주체농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이것 역시 제가 70년대부터 듣던 소리입니다. 더 하나 빠진 게 없습니다. 셋째입니다. 변모를 낼 때 변모가 꺾어지거나 뜨지 않게 너무 깊게 꽂히지 않게 박아야 한다. 이런 것까지 주민들에게 일일이 강요하는 국가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북한 전역의 모든 당 조직이 전체 주민 모내기 사상동원 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리며, 화선이 뭔지 압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전선이라는 그 뜻입니다. 선전선동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상의 포문을 일제히 열고 집중포와 연속포와 명중포를 퍼부어야 한답니다. 농사 짓는 것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1970년대 초부터 직접 겪은 김일성 족속의 농업 정책, 농사 짓는 방식이고, 이것은 올해 현재까지도 한치 변화도 없습니다. 평양만사를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저를 보고 탈북하기 전에 말만 하지 말고 오늘의 북한 현실을 좀 얘기해보라,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김일성 족속을 오늘 이 시각, 이 방송하는 이 순간에도 눈에서 놓치지 않고 주시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일성 족속이 이 농업정책 과정에서 90년대에 들어 남녀노소 가림없이 300만 이상이 아사했고, 수십만이 밥그릇을 쫓아서 탈북의 길에 올랐습니다. 이게 김일성 족속이 빚어놓은 최대의 죄악입니다. 그러면 북한 내부 관련 세 번째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그저께 개최한 소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후 회의 본질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참가자들은 노동당 정치후 상무위원회 위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구 위원 및 후보위원, 그리고 국가비상방역부문 일꾼 및 국방송 지휘송원들이 방청으로 참가했답니다.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토의됐답니다. 다음 달인 6월, 한 해를 볼 때는 상순입니다. 6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 소집에 관한 문제, 이것은 무엇인가? 올해 전투적 과업을 상반년도 수행정령을 총화짓는답니다. 두 번째는 나라 앞에 조성된 방역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문제, 이것을 토의했답니다. 여기서 김정은은 중불나게 2020년 2월부터 2년 3개월에 거쳐 국권이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 평양이 어느 한 단체의 유혈자에게서 채집한 검체에 의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무 방역전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긴급 대책을 상정했답니다. 그리고 국가 방역 사업을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이행하는 노동당 정치후 결정서가 채택됐답니다. 이렇게 유난을 떨었는데 결국 단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요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구 회의를 벌려놨다는 그 뜻인데, 김정은의 이 작태에서 그 녀석의 속셈이 뻔합니다. 왜 이런 생뚱맞은 짓거리를 하고 있겠는가? 유혈자 한 명 때문에. 그것은 2021년 초에 개최되었던 소위 노동당 제8차 대회 위 성패를 좌우한다는 2022년 경제의 전면적 재건, 전면적 부흥 및 올해에 반드시 인민 식생활 해결이라는 목표 실현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생뚱맞은 회의를 벌려놨습니다. 소위 희세의 정치가로 자처하는 김정은은 지금 올해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빠져나갈 통로를 평양의 어느 한 단체의 일개 유혈자에게서 채집한 검체에 의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발생, 이런데 지금 책임 전가의 보석을
깔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독재자들이 70여 년간 행사해온 사악하고 비열한 정치 통치 방식입니다. 이렇게 북한 주간 시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 관련 시사는 대한민국 등 전 세계 언론들에서 매일 매시각 계속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딱히 특별히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으로서 주간 북한 관련 시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